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는 바로정보TV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정치나 사회 전반에 관심도 많고 경제 관련 정보도 빠르게 접하고 계신데요. 그래서인지 정부의 예산이나 쓰임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요점은 지출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하면서 꼭 해야 할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더 넓히고 미래 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6년 만에 가장 낮은 5.2%의 증가율인 639조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하위 공무원의 적은 보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고 발표했고요. 반면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반납 또는 동결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국회에 제출되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적인 변화, 즉 각종 지원금이나 생계비 등이 과연 지금보다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점,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산안 확정에 따른 2023년에 바뀌는 지원금과 정책 소식 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발표 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세부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지원 강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이 4인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생계의료급여의 재산 기준도 완화되면서 4.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4.7% 인상되어서 올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상향되고요.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특고나 예술인에 대해 사업장 기준도 면제됩니다. 반지 하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 임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한부모,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수당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데요.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되고요.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확충,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고요.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최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은 시설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월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한 기준이 중위소득 58%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 지원 강화 내용인데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도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지원 강화 관련 내용을 보면 일자리 지원 예산은 정부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등 민간 일자리 연계는 확대한다는 방향인데요. 첨단 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국가기관 전략 사업에 대한 내일 배움 카드 훈련 단가와 훈련 장려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직불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경작자 56만 명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요. 영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연 120만 원의 직불금 지원을 신설하였고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생활권 정비 사업도 확대하는 등 농어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내용입니다. 위기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3.4만 명으로 확대하고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폭넓게 지원하고 스마트 공방을 1,500개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지원도 병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국방 예산 확대 내용입니다. 국방 예산을 확대하면서 첨단 무기 체계를 확충하고 장병의 사기 진작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에 13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사회진출 기반의 보탬이 되도록 하고 급식비 단가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소대장 활동비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주택수당을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군의 간부 처우 개선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훈급여도 인상되는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5.5% 인상하고 유공자 간의 급여 격차 개선을 위해서 7급 상위자 등의 일부 급여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7년에는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보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별로 2023년도 예산이 발표되었는데요. 인상된 곳도 있고 삭감된 곳도 있습니다. 국채가 많은 만큼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